자, 경우의 수. 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경우의 수라는 건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차이를 좀 구분해야 돼. 얘랑 얘가 똑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를 구분해서 그 서로 다른 상황이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셉시다. 이런 단원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세부적으로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나눈 거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경우의 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순열 문제도 조합으로 다 풀 수 있고요. 조합 문제도 순열로 다 풀 수 있고요. 뭐 그래요. 얘는 순열이에요. 얘는 조합이에요. 이런 기준을 막 나누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오케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는 게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세시면 되고 나는 저런 방식으로 세는 게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친구들은 저렇게 세시면 됩니다. 알았지?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뭐 경우의 수 파트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는 건 뭘 더 셌거나 덜 셌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오류가 생겨서 더 세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 이런 상황은 안 되겠구나 라고 너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은 좀 이렇게 세는 게 효율적이고 저런 건 저렇게 세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하는 단원입니다. 알았지?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를 차이를 구분해서 이제 경우를 셀 건데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사용 여부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3단 서랍장이에요. 3단 서랍장. 혹시 일요일 아침에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거의 좀비 모드처럼 3단 서랍장에 이제 이 안에 무슨 막 이제 뭐 윗도리도 있고 바지도 윗도리 사투리냐? 윗도리 서울 사람들 안 쓰나? 네. 윗도리 하여튼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요. 뭐 양말도 있고요. 막 반스도 있고 막 이것저것이 막 들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내 옷이 총 몇 개인지 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옷을 셀 거야. 오케이? 그럼 옷을 셀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없어. 여기 있는 거 물론 이렇게 다 바닥에 탁 쏟아가지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세는 사람보다는 여기는 몇 개가 있고요. 여기는 몇 개가 있고요. 여기는 몇 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내 옷은 총 몇 개가 있네요. 요렇게 세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우 몇 가지, 두 번째 경우 몇 가지, 세 번째 경우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더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할 거야. 그치? 분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사실 이제 요 싸움이 제일 큽니다. 복잡한 경우를 셀 때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쉽게 세질 때도 있고요. 어렵게 세질 때도 있고요. 오케이? 어떻게 분류하면 중복이 발생해서 막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싸움이고 분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본인이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합의 법칙이라는 건 경우를 분류하여 그 경우를 따로 셌을 때 따로 세서 더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뭐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먼저 그럼 이제 뺄셈은 이제 어느 때 이용을 하냐면 이제 너희도 중학교 때 다 익숙하게 해봤을 거야. 뭐 이런 문제.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덧셈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그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뺄셈이 이용이 되죠. 뭐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그 한 개의 숫자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뭐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되는 거 일단 다 세보자 해서 몇 개? 6개. 4의 배수가 되는 거 다 세보자 해서 몇 개? 5개 이렇게 셀 건데, 그치?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는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잖아, 그치? 어쨌든 한 번만 세줘야 하는 거니까 두 번 셌으니까 일단 더하고 한 번을 다시 빼주자. 우리 집합에서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 이제 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죠.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셀 건데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를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걸 빼줍시다 라는 겁니다. 즉 뺄셈은 언제 사용이 되는 것이냐,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경우를 나눠서 셀 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복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뭐 이게 뺄셈이고요. 자, 뭐 곱셈도 곱셈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 좀 봐줘라. 그치? 피곤해. 아픈 칠판은 잘 볼 수 있잖아. 집중해. 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오늘만 일요일 아침 할 거니까 오늘만 좀 봐줘. 영주야, 알았지? 자. 무슨 얘기, 적절한 얘가 떠오르지 않네. 빨간색, 검은색 상의가 있고요. 검은색 하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빨간색도 상의 하의 있고요. 파란색도 상의 하의 있습니다. 즉 총 옷이 지금 몇 개가 있어? 몇 벌이 있어? 몇 벌이라고 하면 안 되나? 몇 벌이라고 하는 건 한 쌍이냐? 아니죠? 지금 몇 벌의 옷이 있는 거야? 6벌의 옷이 있지, 그치? 총 옷의 개수는 6개인데 나는 몇 가지 색의 옷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대답을 해야 돼? 3가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치? 원래는 6개를 다 따로따로 봐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색깔 입장에서 봤더니 몇 개씩 묶여. 같은 색깔인 게 2개씩 묶이지, 그치? 2개씩 묶이니까 나는 왜 이거부터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어쨌든 2개씩 묶이니까 매 경우당 2개씩 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사용을 해서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곱셈을 해야 되는데 나눗셈 설명부터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즉 이제 매 케이스마다 동일한 개수씩 들어가 있을 때 그걸 2개씩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얘를 2로 나누게 된다, 뭐 요런 아이디어입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내가 뭔가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경우를 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나오고 여기 몇 개 나오고 여기 몇 개 나올지 세서 더하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의 상황을 딱 치다봤더니 요 경우에서랑 요 경우에서랑 요 경우에서랑 같은 개수가 나올 게 자명하게 보여. 즉 얘도 5개 나올 것 같고 얘도 딱 5개 나오는 상황이고 얘도 5개 나오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5 더하기 5 더하기 5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세봤더니 5개가 나오는데 이 이후의 것들도 전부 다 5개씩 나올 것이므로 5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즉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처음 분류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그 n개의 가지마다 이후에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m가지로 동일할 때 뭔 말인지 알겠니? 3개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 3개의 사건마다 얘가 5개, 5개, 5개 이렇게 동일할 때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곱의 법칙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너희도 이제 이 상황이 왜 5 곱하기 3이라고 쓰고 여기는 왜 6 나누기 2라고 쓰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고 이런 걸 셈할 때 자연스럽게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경우를 세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만 잠깐 했고요. 그다음 순열 조합 기호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순열. 기호로는 NPR이라고 쓰죠. 퍼뮤테이션이라는 거의 첫 글자를 딴 거고요. 자, 요 녀석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하지 말고 중복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해서 직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확률화 통계 수업을 하다 보면 일렬이 아니라 원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거 뭐 원순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치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은 직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 녀석은 중복 없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가면 또 중복을 해서 선발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없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는 거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하려면 n값은 r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5개밖에 없는데 7개를 중복 없이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PR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 뭐 계산은 다 할 줄 알 거야. OP2라는 건 5개 중 2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해가지고 그냥 5 곱하기 뭐 4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쵸? 그냥 이 녀석이 어떻게 들어간다?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띠리리리릭 해서 마지막 숫자가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여기 써져 있는 이거 이 숫자를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r개가 순서대로 곱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몇 개 성질 주르르륵 보고 갈게요. NPN이라는 녀석도 있겠죠, 그쵸?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를 NPN이라고 쓸 수 있겠고,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n개 중에 n개를 전부 나열하는 거라고 해서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띠리리리리 2 곱하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걸 NP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자, 그럼 보시면 약속이 있는데 NP1, NP0은 이 녀석은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의예요. 그냥 모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0 팩토리알도 역시 1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럼 NPR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이야. 뭐 7P3을 쓸 건데 7P3이 7 곱하기 6 곱하기 5잖아, 계산을 하면. 그치? 요 값인데 내가 여기다가 4, 3, 2, 1 분자에 곱하고 분모에도 4, 3, 2, 1 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써놓으면 분자 7팩, 분모 4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7팩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제 요 숫자고요. 4팩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제 얘를 뺀 숫자더라. 이제 이렇게 이런 규칙을 찾아서 이제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NPR을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이다. 이게 순열 기호와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가볍게 해봤어요. 뭐 이런 건 다 알죠, 그쵸?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니까. 경우의 수는 잘 못 세도 순열 기호가 얼마고 조합 기호가 얼마고 뭐 이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치? 그치? 참 좋겠다. 자, 다음은 조합 기호도 설명을 좀 해줄 건데요. NCR이라고 씁니다. 컨비네이션 피자 할 때 그 컨비네이션, 이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막 때려 넣은 피자다만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쵸?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r개를 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누구 먼저 뽑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조합의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순열에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나열하고 중복되는 걸 찾을 겁니다. 자, 뭐 A, B, C, D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나는 먼저 2개를 나열을 해볼 거거든. 4개 중에 2개를 나열을 해볼 건데 4개 중에 2개를 나열하면 A, B, B, A 다 다른 거. 나열 입장에서는 A, B랑 B, A가 다른 거니까. 그치? A, B, B, A 뭐 A, C, C, A A, D, D, A 그 다음에 B, C, C, B, B, D, D, B 밖에 쓰고 있냐? C, D, D, C 요만큼 있어요. 그쵸? 계산하면 4, 3, 10이 나오잖아. 그치? 원래 이제 순열 입장에서는 다 다른 건데 조합, 즉 선택의 입장에서는 2개씩 다 어때? 이 2개가 결국은 다 같은 거잖아. 선택의 입장에서 2개가 같아요. 2개가 같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4개 중에 2개를 나열하고 2개씩 같을 때는 전부 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그랬죠. 2개씩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3개를 뽑기로 하면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4개 중에 3개를 나열을 했더니 ABC라는 예를 보시면 ABC도 있고 ACB도 있고 BAC도 있고 BCA도 있고 CAB도 있고 CBA도 있잖아. 즉, 이 6개가 다 중복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몇으로 나눠야 된다? 6으로 나눠야 한다 이거야. 3개를 뽑을 때는. 오케이? 근데 요 2는 뭐고 이 6은 뭔가 봤더니 이 2는 2 팩토리얼이 지금 2 곱하기 1 해서 2고요. 6은 3 팩토리얼. 즉, 요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일 거잖아. 그치? 요만큼씩. 역시나 2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2 팩토리얼이니까 이만큼씩 중복이 발생해서 나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조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다? N, P, 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디어 정의 자체가 그냥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번 아이디어가 일단 나열시켜 놓고 중복하는 것들을 지우는 방식을 실제 문제 풀이에서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요전에 요 앞 위에서 이제 NPR을 N 빼기 R 팩 분의 N 팩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요 자리를 이걸로 바꾸시면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R 팩 곱하기 N 빼기 R 팩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치? 이게 조합을 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뭘 좀 주의해야 하냐면 요런 모양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런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요런 꼴로 생겨져 있는 건 항상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나는 줄여서 팩분의 팩이라고 불러요. 그냥 팩분의 팩. 근데 팩분의 팩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조합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R과 N 빼기 R의 합이 지금 얼마야? N이잖아. 그치? 즉 팩분의 팩에서 요 두 숫자의 합이 세모가 되는 순간 요때는 요걸 조합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세모 컨비네이션 동그라미라고 쓸 수도 있고요. 세모 컨비네이션 네모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아는 성질을 써주면 N 컨비네이션 N은
1이고요. 역시나 n 컨비네이션 빵 역시 모순이 생기지 않으려면 1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합 기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직 조합 기호에 대해서는 뭐 다 끝나진 않았고요. 자,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얘기인데요. 요 얘기. 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녀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조합과 순열에서 만들어지는 그 성질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필기된 것만 봐선 백날 동안 봐도 이게 와닿지 않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아직도 머릿속에 외우지 못했고 나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식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n 컨비네이션 r 하고 n 컨비네이션 n 빼기 r 하고 같습니다. 그쵸? 자, 왜냐? 뭐 이런 거야. 7 컨비네이션 4하고 그럼 7 컨비네이션 3하고 이 값이 똑같다는 건데, 그치? 이게 이런 거지. 7명의 학생 중에 3명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갈 거야. 청소 누가 하고 갈지 선발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얘는 뭐냐? 7명 중에 청소 안 하고 집에 갈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3명 청소해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4명 집에 가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저야 지면 청소하고 이기면 청소 안 하고 집에 간다니까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 조합,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해서 무슨 예를 좀 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알았지? 두 번째는 이제 요식입니다.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r이 이렇게 바뀌어요.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 더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7명 중에 역시나 내가 4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자, 7명 중에 4명이서 하는 게임 뭐 있냐? 4명이서 하는 게임 없냐? 청소 반 대표로 어디 뭐 시험 보러 간대. 수학 시험 보러 갈 사람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이걸 구분을 하는 거지. 7명 중에 내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며 내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지를 나눠서 세보는 거예요. 왜 나눠서 세서 더하면 내가 뽑히는 거 뽑히지 않는 거 찾아서 더하면 그게 전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빼고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럼 나를 뺐으니까 사람 몇 명밖에 없어? 6명밖에 없겠지. 6명 중에 3명 뽑으면 이거는 내가 뽑히는 경우의 수고 더하기. 그럼 내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는 나를 빼고 몇 명을 뽑으면 돼? 4명을 뽑으면 돼. 이해돼? 이해돼? 지금 7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예요. 알았죠? 7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이해됐니? 재훈이 이해되지? 나를 안 뽑을 거면 나를 제외한 사람 중에 4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나를 제외한 6명 중에 4명을 선발하면 되겠네. 이렇게 더하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합쳐서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즉 이제 이 녀석은 나 포함, 이 녀석은 나 안 포함,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순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NPR이 되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되게 비슷한 생각. 자, 역시나 자, 이번엔 그럼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오케이? 나열이니까 순서가 존재하겠지, 그치? 자, 그럼 역시나 이것도 나 포함과 나 안 포함으로 나눠볼게요. 알았죠? 자, 그럼 내가 포함될 때는 일단 7명 중에 4명을 나열할 거니까 나 포함이라며, 그치? 그럼 나부터 여기다 쓰는 거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4자리 있지, 그치? 나열이니까 4자리 나열되고 곱하기 남은 자리에 사람 몇 명 남았어? 6명 중에 3명 더 줄 세우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 즉 남은 자리 6명 중에 3명을 남은 자리에 줄 세울 겁니다, 그치? 이게 나 포함해서 4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치? 더하기 뭐 또 있어? 이제 내가 포함하지 않고 4명이 줄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내가 포함하지 않으면 나 뺀 6명 중에서만 4명을 줄 세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r 곱하기 n 빼기 1 p r 빼기 1 더하기 n 빼기 1 p r 이라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식을 만들었는지 너희도 이걸 유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이 녀석은 역시나 나 포함돼서 나열되는 거. 이 녀석은 나 안 포함돼서 나열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겁니다.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랑 n 곱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좀 되게 어렵게 생긴 것 같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야. n명 중 r명 선택할 건데 선택이니까 순서는 없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대표 한 명도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학교 학생 100명이 있어. 그 중에 축구대회 나갈 11명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11명 중에 주장도 대신 한 명을 뽑을 거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거야. 그 몇 명을 선택할 건데 그 안에서 대표까지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럼 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잘 들으셔야 돼. 먼저 R명을 선택하고 그 R명 중에 대표를 한 명 뽑는 거지, 나중에.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 인원에서 대표를 먼저 한 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인원을 그 다음 선택하는 거야. 남는 인원에서. 이해돼? 뭔 차이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먼저 N명 중에 R명을 선택을 했어, 얘는. 오케이? 그럼 이제 R명의 사람들이 있지. 그 중에 대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 R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R 가지가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 한 명 선택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케이? 누구니?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뭐냐면 전체 인원 중에 대표를 전체 N명이 있어. 전체 인원 중에 대표를 한 명 먼저 뽑아요. 누구야? 그럼 전체 N명이니까 N명 중에 대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겠어? N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요 N은 그 N입니다. 그럼 이제 N명 중에 대표 한 명 뽑았으니까 사람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고 이 대표도 이 R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되는 거니까 뽑아야 할 사람도 R-1명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N-1명 중 R-1명 더 뽑으면 대표 한 명과 나머지 R 빼기 1명 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전체 R명 선발의 대표 한 명까지 뽑은 거니까 경우의 수가 당근 빠따 똑같이 나와야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졸려 죽어 막. 자, 좀만 기다려. 내가 오늘 음료수 하나씩 사줄게. 저희 주시에서 음료수 하나씩 사줄게. 어때? 졸리니까 내가 오늘 또 수업도 이렇게 또 협조도 잘 해주고 하니까 고마우니까. 자, 대충 이제 알아듣겠죠.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뭐 어려운 얘기 많이 없죠. 이제 이게 순열과 조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문제 푸는 것 자체는 크게 많이 뭐 문제 될 거 없어. 뭐 이런 건 알잖아. 무슨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뭐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거 찾아서 빼자 뭐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런 건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런 거다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이니까 일단 그럼 좀 쉬어봐봐.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사올 테니까 그 다음 음료수 먹고 몇 개 문제를 내가 좀 풀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